담양군이 승인한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이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업 자체가 좌초이기를 맞게 됐는데 경제적 손실과 공신력 추락 등 후유증이 불가피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이 10여 개 포함됐습니다. 80대 치매 환자 폭행 여부를 놓고 환자 측과 의료진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불량 자재를 납품한 레미콘 업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미 90만 톤이 시중에 유통된 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양군이 유럽형 전원마을을 건설하겠다며 추진했던 메타프로방스 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사업 승인이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결론이 난 건데 공익을 앞세운 무분별한 관광 개발 사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법원이 주목한 건 두 가지입니다. 사업 시행자 선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입니다. 먼저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법원은 사업자로 선정되려면 대상 부지의 70% 이상을 소유해야 하는데도 담양군이 이를 어기고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 선정 이후 이루어진 실시계획 인가와 토지 수용도 모두 무효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법원은 또 사업 시행자가 공사를 마치기도 전에 공익시설 부지를 다른 사업자에게 대판 것도 2심 판결과 같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사필 규정이고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되는 일이었는데 예상대로 나와서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담양군과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인 유원지 조성을 하겠다며 싼값에 토지를 수용한 뒤 상가 조성을 위한 토지 분양 사업을 했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이번 판결은 공익성을 앞세운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관광개발 사업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또 2심 재판에서 패소하고 대법원도 공사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는데도 수익사업과 공사를 강행한 무리한 행정에도 경종을 울렸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은 좌초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담양군은 재인가 절차를 서둘러서 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제적 손실과 공신력 추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소인 기자입니다. 사업인가 취소 판결이 내려진 담양 메타프로방스. 주차장은 문을 닫았고 상인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일단 우리 재산권이겠죠. 앞으로 여기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피해는 없는 건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투자한 금액은 되찾을 수 있는 건지. 담양군은 석 달 안에 재인가 절차를 밟아 메타프로방스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 우려한 것처럼 메타프로방스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은 결코 아니며 행정 절차를 다시 추진하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텔 공사에 참여한 건축업자들의 경제적인 손실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공사 중단으로 이미 큰 피해가 발생한 데다 언제 시행사가 재지정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가에 입주한 80여 명의 상인들도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담양군의 말대로 당장 문을 닫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이 재산권을 주장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토지 반환을 요구하며 상가 철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단 관광객이 안 들어오니까 매출이 안 오르고 돈은 투자해 놨는데 이 건물이 살지 죽을지에 대해서도 걱정이고 재산권도 투자해 놓은 돈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환수할 수 있는지도 걱정이고. 사업 부진의 땅값이 이미 올라버린 상황에서 재협상을 통해 다시 토지를 매입하려면 추가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릅니다. 대법원 상고심까지 오는 동안 소송 비용에도 수천만 원의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가장 큰 손실은 공신력과 명성입니다. 임시 개방 1년여 만에 200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았다는 담양의 새로운 명물은 절차와 법규를 무시한 행정 때문에 한순간에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100대 국정과제에 지역 내 현안 사업 10여 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채택된 비중이 높다고 하는데 어떤 현안들인지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는 13일 문 대통령에게 100대 국정과제를 보고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설계도와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100대 과제에는 교육과 복지, 일자리와 같은 거시적 주제는 물론 지역 현안이 들어있는데 광주 전남에서 보자면 10여 개 지역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의 역점 사업인 친환경 자동차 사업과 광주 군공항 이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이 포함됐고 국립심혈관센터 건립과 광양항 활성화,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국정과제인 만큼 과제 명칭에 특정 지역 이름이 들어갈 수는 없어서 포괄적 명칭을 사용한 최종안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각 자치단체들이 자기 지역 현안을 반영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쓴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의 현안 반영 비율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권 창출 진원지를 우리 광주와 전남 지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문재인 정부의 인식 아니겠습니까?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우선적으로 광주 전남 공약은 가급적이면 국정과제 흡수를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계호 의원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현안은 별도의 지역 공약으로 계속 추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후 다음 주 19일 100대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가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시립 요양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 폭행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환자는 의사가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의료진은 환자가 난동을 부려 제압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에서 1년 5개월째 중증 치매 증세로 입원 중인 87살 이모 씨. 눈가에는 시퍼런 멍이 들고 한쪽 눈은 심하게 충혈된 상태입니다. 조금만 해봐. 뭘 말했는데 내가 뭐 대꾸가 뭘 했어요. 그런데 역시 무차별적으로 왼손으로 이렇게 갈겨뒀어요. 이 씨 가족은 지난 7일 이사장이자 의사인 박모 씨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부친을 끌고 간 뒤 얼굴을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환자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았다며 폭행 의혹에 은폐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정황이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 함에도 불구하고 모른다 시시로 거의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이 됐었고요. 이 사장은 점심시간쯤 환자가 난동을 부려 환자 안정방에서 제압하는 과정에서 신체 마찰이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혈액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라 쉽게 멍이 드는 것이라고도 해명했지만 실제 진료 기록에는 항응고제 처방이 최근 1년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심하게 움직이니까 여기서 내 손하고 내가 어느 정도 힘을 많이 못 주고 조금밖에 안 됐기는 움직이고 내 손이 좀 움직이고 머리와 사이에 이렇게 좀 마찰이 일어나고. 환자의 가족들이 이 사장을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CCTV 영상은 녹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윤장현 광주시장은 시립병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유감을 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큰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 전남 지역에서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820여 건으로 사망자 42명, 부상자 1,570명입니다. 특히 졸음운전 건수가 2014년 258건, 2015년 280건, 2016년 28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멘트를 적게 넣은 불량 레미콘을 만들어 공사 현장에 납품해온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내 수천 곳에 불량 레미콘이 납품돼 시민들이 불안해하자 유관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검찰이 공사 현장에 불량 레미콘을 납품한 혐의로 업체 회장 73살 장모 씨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인원만 8명에 이르고 조사 결과 취득한 부당이득도 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시멘트 함량을 15%가량 줄여 배합한 후 규격에 맞는 것처럼 속여 현장에 납품했습니다. 특히 배합 설계표를 조작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미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멘트 함량 미달은 건물의 접착 능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모래하고 자갈하고를 서로 이렇게 붙여주는 풀 역할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우수나 비나 그다음에 겨울에 물이 들어가서 나중에 얼면은 갈라지고 이러거든요. 불량 레미콘이 도내 2,500여 곳에 약 90만 톤이 납품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한 시민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유관기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순천시와 광양경제청 등은 시공사에 대해 안전 진단을 요구하고 합동 점검을 준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공사하고 감리자한테 공문을 보냈고 만약 사용됐다면 품질시험 결과와 구조 안전진단까지 7월 28일까지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달 안으로 조사 결과를 취합한 뒤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착 의혹 등 추가 수사를 계획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발포 명령자 규명과 정부 차원의 진상보고서 채택 등을 담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국회의원 88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습니다. 5.18 특별법은 발포 책임자와 안매장지 발굴, 집단 학살 등 필요한 모든 사건을 조사할 수 있고 2년의 조사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진상조사의 활동이 끝나면 국가 공인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현장 실사가 오늘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현장 실사에는 독일의 안드레아스 슐러와 중국의 사리나 등 2명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위원이 나서 무등산 주상절리대와 담양 중록원 등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이번 현장 실사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절차로 인증은 내년 4월 유네스코 이사회에서 결정됩니다. 광주 기독병원이 직장 보육시설을 준공하고 원화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기독병원에 따르면 진료과장 사택 한 동을 리모델링한 보육시설은 2층 건물로 3개의 보육시설과 도서실 등을 갖췄으며 아이들이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야외 놀이터까지 마련됐습니다. 보육 유아 정원은 3개 반 48명이며 연령별 맞춤 교육이 제공됩니다. 문지훈 다인건설 대표이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문 대표이사는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소외계층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해 광주에서는 62번째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최근 고등법원이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무기계약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현장에서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광주지부는 무기계약이 인정된 이번 판결에 따라 올해 신규 채용 시험에 대한 응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청이 또다시 해고 뒤 채용에 나설 경우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8월에는 윤장현 광주시장이 최근 잇따라 무안공항으로 가는 전기노선 신설을 제안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최근 일본 기타 큐슈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광주공항이 아닌 무안공항과 기타 큐슈로 가는 전기노선 운항 여부를 협의했습니다. 윤 시장은 지난달 다보스 포럼 참석차 중국을 찾은 자리에서도 광저우 당 서기에게 무안공항과 광저우를 잇는 전기노선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 시장은 광주 전남 상생 차원에서 제안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장마가 이어지면서 적조 발생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한 달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장마의 영향으로 수온 상승이 주춤하고 바닷물 내 식물 플랑크톤이 증가하면서 올여름 적조 발생 시기가
다음 달 초나 중순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원 측은 이달 중순부터 대책반을 구성해 여수와 통영 등에서 가두리 양식장을 중심으로 현장 지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